김영훈의 질병백과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응급실 가기 전 꼭 알아야 할 열성, 경련, 대처법 3 do and 3 don't입니다. 부모님들께서 아이를 키우며 겪는 가장 아찔하고 두려운 순간이 바로 아이의 열성, 경련을 목격할 때입니다. 눈앞에서 아이가 의식을 잃고 떠는 모습을 보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지만 질환의 정확한 원인과 대처법을 미리 숙지해 두면 충분히 안전하게 아이를 지킬 수 있습니다. Q1. 어른들이 흔히 경기 들렸다고 하는데 열성 경련과 같은 건가요? A. 흔히 아이가 심하게 놀라거나 자지러지게 울 때 혹은 기운이 없을 때 막연하게 경기를 한다며 손을 따주거나 기도를 올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경련 발작은 뇌 신경세포에 일시적으로 과도한 전기가 발생해 뇌 기능이 잠시 멈추고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는 명확한 신경학적 현상입니다. 그 중에서도 열성 경련은 생후 6개월에서 만 5세 사이의 아이들이 38도 이상의 고열이 날 때 일어나는 경련을 말합니다. 주로 천이 급격히 오르는 시점에 발생하며 아이의 눈이 돌아가고 의식을 잃으며 팔다리를 뻣뻣하게 굳히거나 덜덜 떠는 증상을 보입니다. 대부분 15분 이내에 자연스럽게 멈추며 뇌 발달이 성숙해지는 만 5세 이후에는 씻은 듯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Q2. 아이가 경련을 할 때 어느 타이밍에 응급실로 뛰어가야 할까요? A. 대다수의 단순 열성 경련은 수분 내에 아이의 뇌가 스스로 전기를 안정시키며 멎습니다. 하지만 경련이 5분 이상 지속된다면 즉시 119에 신고해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과거에는 30분을 기준으로 삼기도 했으나 최신 응급 가이드라인에서는 5분 이상 지속될 경우 스스로 멎을 확률이 낮아 뇌전증 지속 상태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가장 큰 걱정은 이러다 뇌전증이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점일 것입니다.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단순 열성 경련을 겪은 아이의 93%부터 98%까지는 후유증 없이 건강하게 자랍니다. 다만 다음 4가지 위험 징후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소아신경과 전문의의 세밀한 추적 관찰이 필요합니다. 발달 지연, 첫 경련 이전부터 또래보다 인지나 운동 발달이 늦은 경우, 가족력, 부모나 형제자매 중에 뇌전증 환자가 있는 경우, 복합 열성 경련, 경련이 15분 이상 길게 지속되거나 하루 2회 이상 발생하거나 전신이 아닌 몸의 일부만 떠는 국소성 발작을 보인 경우, 발생 연령 만 5세가 넘어서도 열성 경련이 계속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Q3. 아이가 발작을 시작했어요. 집에서 당장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3. 부모님이 당황하지 않고 아이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절대 안고 뛰지 마시고 다음에 3 do and 3 don't 원칙을 기억해 주세요. A. 꼭 해야 할 일 do입니다. 고개 돌려주기, 기도 확보. 구토물이나 침이 기도로 넘어가 질식하지 않도록 평평하고 안전한 곳에 눕힌 뒤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세요. 옷 느슨하게 하기. 목 주변을 조이는 단추나 지퍼를 풀어 호흡을 편하게 하고 주변에 부딪힐 만한 위험한 물건을 치워주세요. 시간 체크와 영상 촬영, 경련 시작 시간을 확인하고 스마트폰으로 아이의 눈동자 방향과 손발의 떨림 양상을 짧게 촬영해 두세요. 진료 시 가장 확실한 단서가 됩니다. B. 절대 하면 안 되는 일, don't입니다. 입에 무언가 넣지 마세요. 혀를 깨물까 봐 손가락이나 숟가락을 넣으면 오히려 치아가 부러지거나 기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주무르거나 꽉 잡지 마세요. 바늘로 손발을 따거나 떨리는 팔다리를 억지로 꽉 누르면 골절이나 근육 손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경련 중에 해열제를 먹이지 마세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약이나 물을 먹이면 폐로 넘어가 위험합니다. Q4. 응급실에 다녀온 후 집에서는 어떻게 돌봐야 하나요? 열이 날 때마다 예방약을 먹여야 할까요? A4. 최신 소아과학의 정설은 해열제는 아이를 편안하게 해줄 뿐 열성 경련 자체를 예방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열성 경련을 한 번 겪었다고 해서 매일 항경련제를 먹이는 예방적 치료는 약물의 부작용이 훨씬 크기 때문에 현대의학에서는 아주 예외적인 복합 열성 경련이 아닌 이상 권장하지 않습니다. 집에서는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위생관리에 신경 써주시고 열이 나면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몸을 가볍게 닦아주며 아이가 처지지 않도록 돌봐주시면 됩니다. 또한 예방접종을 미루거나 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DTaP나 홍역, 예방접종 후 일시적인 열이 날 수 있지만 접종으로 얻는 면역의 이점이 훨씬 큽니다. 진료 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게 아이의 열성 경련 병력을 미리 말씀해 주시면 접종 후 열이 날 수 있는 시기, DTaP는 접종 후 1에서 2일, 홍역은 7에서 14일을 안내받고 열성 경련에 유연하게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소아신경과 전문의 김영훈 교수였습니다.